안녕하세요. UiPath 김영수입니다. 저는 UiPath에서 프리세일즈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요. 고객분들께 새로운 UiPath 제품도 소개해드리고 제품을 도입하실 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재현 이사님. 안녕하세요. UiPath의 김재현입니다. 얼마 전에 오쇼TV에서 시민개발자와 앱스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렸는데요. 오늘은 2021.10 업데이트 내용 관련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오늘은 UiPath 2021.10 LTS 버전의 업데이트에 대한 설명을 저랑 김재현 이사님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큰 변화에 대한 얘기 같은데요. UiPath 2021.10 버전은 어떻게 보면 RPA 시장에서 되게 큰 변화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이미 고객분들이 미션 크리티컬한 영역, 아주 기업의 핵심인 거죠. 핵심 영역에 RPA를 도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도입하는 트렌드에 맞게 RPA도 거기에 대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UiPath가 올해죠. 올해 인수했던 회사 중에 하나가 클라우드 엘리먼트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iPaaS라고 해서 인티그레이션 플랫폼 애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회사였습니다. 그 회사를 인수하고 UiPath에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UI 기반의 인터랙션, 인터페이스와 그다음에 API의 자동화까지 포함시켜서 UiPath 인티그레이션 서비스를 출범시켰고요. 그리고 2021 버전부터는 윈도우뿐만 아니라 리눅스와 맥에서도 자동화가 제공됩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미션 크리티컬 영역에 가게 되면은 고객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거버넌스 관련된 부분과 아마 보안 관련된 부분일 겁니다. 이 두 가지도 오토메이션 옵스라는 기능과 그리고 이미 업계에서 엔드포인트 감지 보안으로 유명한 클라우드 스트라이크와 통합된 형태로 엔드포인트에 대한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단일 제품으로 UiPath 제품들을 각각 윈도우에 설치하셨다면은 이제 그게 아니라 리눅스 기반의 컨테이너에 모든 제품들을 통합해서 설치할 수 있는 오토메이션 스윗을 선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개선된 기능에는 자동화 관련된 일을 훨씬 더 쉽고 더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스튜디오 X에 대한 기능 개선도 있고요. X에 사용된 경험을 이제 스튜디오에도 반영하고 있으며 또 하나가 도큐먼트 언더스탠딩 관련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폼즈AI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사용자들이 훨씬 더 쉽게 도큐먼트 언더스탠딩을 활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각 자세한 내용을 좀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티그레이션 서비스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인티그레이션 서비스는 논리적으로 SaaS 어플리케이션들에 대해서 커넥터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 커넥터를 만들면은 사용자들은 훨씬 더 쉽게 자동화를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서버 사이드로부터 트리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글 드라이브를 제가 커넥터를 만들었다면은 구글 드라이브에서 파일의 변경이 생기거나 혹은 새로운 파일이 생성됐다면은 그 노티를 바로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자동화는 그 이벤트를 받아서 나중에 파일을 체크하든지 다른 데 옮긴다든지 이런 일들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 사이드 트리가 제공되다 보니까 더 큰 규모와 더 유연하게 자동화를 쉽게 구현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클라우드 엘리먼트를 인수하고 난 뒤에 UiPath 플랫폼에 API 기반의 자동화를 통합시킨 결과물로 보시면 됩니다. 간략하게 데모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티그레이션 서비스는 클라우드 SaaS 형태로 제공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게 사용할 수 있는 커넥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예로 그냥 구글 드라이브를 하나를 추가를 하려고 하고요. 추가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인증을 하나 요청하는데 저는 이제 계정이 인정이 돼 있어서 사용자 확인만 하고 등록을 하면은 실제 커넥터가 만들어집니다. 자, 커넥터가 만들어지고 나면은 커넥터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크게는 트리거를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커넥터로부터 변경 사항이 생겼을 때 인티그레이션 서비스가 프로세스를 호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선택하는 거는 파일에 대해서 새로운 파일이 생겼을 때 등록된 특정 프로세스를 호출해 달라고 명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호출을 할 때 커넥터가 감지한 4개의 부가적인 정보를 같이 넘겨줍니다. 그 정보를 기반으로 어떤 파일이 바뀌었는지, 이게 파일이 바뀐 건지 새로 생성된 건지 이것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커넥터에는 여러 개의 트리거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제공해주는 이벤트 방식과 그 다음에 그 객체, 오브젝트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개의 트리거를 등록할 수 있고요. 제가 지금 동일한 앱에 트리거를 2개, 파일이 바뀌었을 때나 혹은 파일이 생성됐을 때 트리거를 전부 다 등록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트리거를 등록하고 기존의 스튜디오에서는 그 트리거 기반으로 업무를 진행하게 만들면 훨씬 더 쉽게 자동화를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하나는 아마도 엔터프라이즈 내에서 자동화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까지 확장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형태의 자동화 로봇과 스튜디오가 돌고 있다면은 사실은 관리적인 측면에서 중요함이 생기는 거죠. 거버넌스라고 보실 수도 있긴 하는데,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기존의 로봇과 스튜디오는 매번 새로운 버전이 업데이트되면은 일일이 설치를 해주셔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좀 더 편리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이용해서 로봇을 원하는 버전으로 특정 버전에 맞게 배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로봇들이 가상화 기반의 동작하고 있고 그 가상화 기반이 뭐 VM웨어이거나 시트릭스이거나 한다면은 로봇이 동작을 잘 안 한다면은 해당되는 새로운 VM을 만들고 거기에 로봇을 프로비전하고 바로 작업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오토 힐링이라고 하는 기능들이 관리적 측면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거버넌스라고 해서 UiPath의 모든 프로덕트에 대해서 정책을 만들고 그 정책을 동적으로 할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스튜디오를 쓰고 계시면은 모든 분들이 특정 룰에 맞게끔, 회사가 원하는 룰에 맞게끔 쓸 수 있게 강제할 수도 있고요. 앞에 말씀드렸던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를 통해서 엔드포인트, 로봇 PC가 되겠죠. 로봇 PC의 보안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1.10 버전부터는 기존에 저희들이 LTS라고 해서 10월에 배포되는 버전과 4월에 배포되는 버전이 지원 기간에 조금 차이가 났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하나로 정리를 했습니다. 2021.10 버전부터는 모든 버전, 4월에 릴리즈된 버전도 논리적으로는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는 2년에 대한 서포트가 있고요. 2년이 끝나고 나면은 1년 기간 동안에 보안 패치에 대한 서포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아마도 멀티 플랫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021.10 버전부터는 리눅스와 맥에서도 UiPath 로봇을 구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프로젝트를 만드는 부분에서 새로운 프로세스를 만들 때 보시면은 호환성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환경에 맞게 프로세스를 만들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윈도우즈 레가시는 옛날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있는 교차 플랫폼이 리눅스, 맥에서도 수행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밑을 보면은 단넷 기반으로 멀티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거버넌스 관련된 부분입니다. 거버넌스는 크게 정책과 그 다음에 정책을 디플로이먼트하는 적용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정책은 제품별로 정책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적용되는 정책은 각 개인 PC에 설치되는 어시스턴트, 로봇, 그리고 개발자 PC에 설치될 수 있는 스튜디오 X, 스튜디오 프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각각의 제품에 대해서 각 제품마다 설정할 수 있는 항목이 조금씩 차이는 나지만 기본적인 디자인, 뭐 예를 들어 게시하기 전에 분석기를 강제 적용할 건지 말 건지, 혹은 게시하기 전에 반드시 코드를 체크인해야만이 게시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과, 예를 들어 가장 많이 쓰시는 소스 관리, 일종의 피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패키지를 어디서부터 받을 수 있게 결정할 건지, 일반적으로 회사에 도입하시면 오케스트레이터로부터 기본 패키지를 받으실 거고요. UiPath의 공식적인 오피셜 패키지 피드도 활성화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서드 파티들이 제공하는 마켓플레이스도 활성화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피드에 대한 활성화를 사용자가 임의로 바꾸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워크플로우 분석기라고 해서 아마도 이제 회사 안에서 자동화를 할 때 특정 액티비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특정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자동화를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더라고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정책이 만들어지고 나면은 정책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책을 적용하는 단계는 가장 큰 게 테넌트 단위로 정책을 적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테넌트 안에는 사용자의 묶음인 그룹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일반 사용자가 있습니다. 만약 동일한 정책이 있다면은 우선순위는 사용자에 적용된 정책이 우선순위를 가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없다면은 그룹에 설정된 정책이, 그 정책도 없다면은 테넌트에 설정된 정책이 우선순위를 가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오토메이션 옵스 관련되어 있는 데모를 만들어 봤습니다. 우선 정책을 하나 만들었고요. 제가 스튜디오에 관련된 정책을 만든 거였습니다. 그리고 게시할 때 분석기를 실행할지 말지, 그 다음에 실행할 때 분석기를 항상 실행해야 될지 말지, 그리고 이걸 사용자가 업데이트 할 수 있게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개별 사용자의 설정이 아니라 회사 내에서 만든 CO에서 만든 정책이 일괄 적용이 될 거고요. 동일한 형태의 동일한 포맷의 자동화 프로세스가 만들어질 겁니다. 많이 쓰시는 소스 관리 같은 경우라면 피드를 내가 원하는 우리 회사의 피드만 쓸 수 있게 할 거야. 그리고 사용자가 임의로 새로운 피드를 추가하지 못하게 해야 되겠어. 그렇다면 그렇게 정의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회사 정책과 오케스트레이트에 있는 피드를 활성화시켜 놓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워크플로우 관련된 겁니다. 워크플로우는 어떻게 보면은 정적 코드 분석과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 안에 변수를 어떻게 명명할지, 예를 들어 워크플로우 파일에 몇 개의 액티비티를 쓸지 이런 세세한 것까지 제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만드는 개발자들의 기본적인 품질을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정책이 만들어지고 나면 정책을 이제 적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한 3개의 정책을 만들어 봤고요. 정책을 적용할 때 보이는 테넌트에 원하는 대로 정책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테넌트마다 각자의 라이센스에 맞게 어시스턴트에 대해 가지고 정책을 설정할 수 있고 설정하지 않을 수 있고 이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혹은 특정 테넌트의 그룹별로 정책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오토메이션 클라우드에서는 테넌트별로 그룹이 있는 게 아니라 그룹이 있고 테넌트가 있는 형태에 대해서 특정 그룹에 원하는 정책, 만들어져 있는 정책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 그룹에 속한 모든 사용자들은 저 정책을 따라갈 거고요. 특정 사용자는 다르게 정책을 줘야 되라고 하면은 특정 사용자를 선택해서 그 사용자만의 정책을 따로 별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은 지금 선정되어 있는 제가 이제 김영수의 사용자에 대해서는 김영수 사용자의 특정한 어떤 정책을 할당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런타임 중에 개발자들이 어떤 제품을 쓸 때 그 제품에 맞는 정책을 쉽게 디플로이먼트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앞에 말씀드렸던 기업 내의 핵심적인 업무에 디플로이 될 때 보안 문제는 모든 기업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UiPath는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회사와 전략적으로 제휴를 통해서 클라우드 스트라이크가 가지고 있는 엔드포인트 보안 솔루션 중에 하나가 팔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팔콘과 인티그레이션을 만들었습니다. 논리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용자 PC 혹은 로봇 PC, 사용자 PC는 스튜디오가 돌리고 있고 스튜디오 안에 로봇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사용자 혹은 개발자 PC에서 UiPath 로봇이 수행할 때마다 팔콘 에이전트한테 연동에 필요한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는 현재 돌고 있는 프로세스 이름이 뭔지, 그 다음에 프로세스의 키가 뭔지, 그리고 현재 수행된 머신의 이름과 사용자 정보가 어떤 것들인지를 알려주게 되고요. 이렇게 알려준 정보와 팔콘이 디텍트하고 있는 기본적인 비정상적인 행위라든지 보안 위기가 생기면은 자연스럽게 팔콘은 UiPath 로봇이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결론적으로 특정 프로세스가 수행되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막아버리고요. 그 정보를 Security Ops라고 하는 팔콘 플랫폼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는 RPA 관련된 분석가는 RPA 워크플로우 기존 하던 일만 분석하시면 되고요. 보안에 관련된 분이 팔콘으로부터 받는 에이전트가 보내준 정보를 기반으로 위험 관련되어 있는 거 혹은 사용자 엔드포인트에서 어떤 의심되는 활동이 생기는지를 보고 그에 맞는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RPA 영역에서는 처음으로 엔드포인트와 인테그레이션에 대한 사례로 UiPath가 가장 먼저 이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사실은 기존에 저희들이 클라우드에서 제공하고 있던 룩앤필과 기능을 온프렘에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변화냐면은 여러분들이 오케스트레이터를 윈도우즈 기반에 설치를 하시고 혹은 다른 기능도 있죠. 앱스라든지 테스트 매니저, 인사이트를 윈도우 서버에 따로따로 구축하셨다면은 이제 더 이상 그렇게 구축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토메이션 스위치라는 이름으로 모든 거를 리눅스 기반의 컨테이너 형태로 설치할 수 있는 제품을 별도로 선보이게 됐습니다. 이름은 이제 오토메이션 스위치고요. 엔터프라이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제품을 갖춘 하나의 통합된 플랫폼으로 보십니다. 통합된 제품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설치가 되게 심플하긴 합니다. 컨테이너 기반이기 때문에 기존에 설치하실 때는 디펜던시 일일이 뭐 설치하셨잖아요. 예를 들어 오케스트레이터 설치하실 때 필요한 사항들은 별도로 설치를 하시고 오케스트를 설치하시고 이런 작업을 했다면은 이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컨테이너 설치하게 되면은 그 안에 모든 디펜던시를 다 해결하고 아주 간단하게 업데이트도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설치 옵션이 제공되긴 하는데 예를 들어 HA가 준비된 형태로 설치를 하시면은 기본적으로 각각의 어플리케이션들, 오케스트레이터 안에 설치되는 모든 어플리케이션들은 두 개로 각각 동작에 설치가 되고요. 한 대가 하나의 컨테이너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다른 컨테이너가 서비스를 테이크오버해서 실제 사용하시는 데서 문제 없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형태로 하나의 프로덕트 안에 모든 기능을 넣다 보니까 사실은 관리적인 측면에 아주 큰 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인 TCO도 상대적으로 낮춰주는 효과가 생깁니다. 리눅스 기반 설치할 수 있다 보니까 특징 라이센스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편하게 쉽게 가져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존의 오토메이션 클라우드, SaaS 형태의 오퍼링에서 제공해주던 UX, 사용자 경험을 그대로 온프렘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쩌면 가장 큰 장점으로 보실 수 있고요. 그걸 통해서 자동화를 하시거나 관리하시는데 훨씬 더 편리함을 느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간단하게 오토메이션 스윗의 데모를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오토메이션 스윗의 화면이고요. 얼핏 보시면은 오토메이션 클라우드와 별 차이가 없을 겁니다. 동일하게 보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여기 이제 좀 달라지는 게 오가니제이션이라는 개념을 하나 만들고 그 안에 이제 여러 개 테넌트를 설치할 수 있는 거죠. 제가 간단하게 추가로 데모라는 테넌트를 하나 더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데모라는 테넌트를 만들 때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 기능도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저는 테스트 매니저만 더 추가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저장하게 되면 바로 새로운 테넌트가 만들어지고 그게 관련되어 있는 기능들이 활성화됩니다. 보시듯이 금방 만들어지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라이센스를 우리 호스트에서 관리했던 것처럼 실제 테넌트 안에서 할당되어 있는 라이센스를 오가니제이션 할당되어 있는 라이센스를 테넌트 레벨로 설정해서 라이센스를 추가로 할당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라이센스를 할당해주면은 해당되는 라이센스를 가진 새로운 테넌트가 하나 또 만들어지는 셈이 되고요. 사용자의 그룹과 사용자를 보시면은 사용자 그룹 그리고 특징적으로 이제 계정 중에는 로봇 계정이라고 별도로 만들어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이는 AI 센터도 설치되어 있고요. AI 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기능은 기존의 온사이트에서 보셨던, 온프렘에서 보셨던 것과 좀 다르게 오토메이션 스윗에 통합된 형태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10 버전부터는 오토메이션 스윗에 포함되어 있는 AI 센터로 스탠드얼론 구축하실 수도 있고 오토메이션 스윗에 포함시켜서 구축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 클라우드밖에 제공되지 않았던 앱스 화면도 이제는 온프렘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분들은 앱스에 대한 니즈가 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사용자들이 웹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만들어서 해당되는 프로세스를 실행시킬 수 있고 그런 프로세스의 결과를 취합할 수 있는 게 니즈가 좀 많으시던데 그런 부분들도 이제는 온프렘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들어진 테넌트는 원하는 대로 선택적으로 이렇게 바꿔서 변경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왼쪽에 보이는 메뉴가 이제 좀 줄어들 거예요. 해당되는 테넌트에서는 아까 제가 테스트 매니저만 활성화시켰고 뭐 AI 센터라든지 나머지 타스크 마이닝 관련 기능은 다 빼버린 거죠. 그래서 원하시는 만큼 테넌트를 추가 확장하실 수 있고요. 오가니제이션 할당되어 있는 라이센스를 기반으로 저런 기능들을 전부 다 제공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토메이션 스윗의 가장 큰 장점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프라를 따로따로 설치하지 않고 하나로 통합할 수 있다는 장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통합된 인프라에 필요한 오케스트레이터, 테스트 매니저, AI 센터, 타스크 마이닝, 앱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UiPath의 모든 프로덕트를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화면은 그 UiPath 화면이 아니라 UiPath의 여기 오토메이션 스윗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을
관리할 수 있고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이시는 게 AI 센터의 화면이고요. AI 센터 어플리케이션이 어떤 형태의 컨테이너로 만들어져 있고 몇 개의 파드로 존재하는지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버전 업데이트가 되면은 저기 이제 태그의 버전명이 나오는데 그 버전만 업데이트 하시면은 나머지는 오토메이션 스윗에서 알아서 버전도 업데이트 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는 버전 업그레이드 하실 때 사실 조금 많이 불편하시기도 하고 절차가 좀 복잡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토메이션 스윗으로 도입하시면은 버전 관리 체계가 훨씬 더 심플해집니다. 말씀하신 대로 버튼 클릭 하나로 원하는 버전을 전부 다 업데이트 하실 수도 있고요. 특정 제품마다 버전도 원하시면은 업데이트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메이션 스윗은 어쩌면 이제 기업 내에서 RPA가 핵심적인 영역, 미션 크리티컬 영역에 진입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인프라에 관리할 수 있는 엔터프라이즈 그레이드 맞게끔 리눅스 기반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형태의 어플리케이션으로 새롭게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김전 이사가 다음부터 개선된 기능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지연입니다. 지금부터 그 UiPath 플랫폼에 대한 변경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iPath RPA는 디스커버부터 인게이지까지 엔드-투-엔드 라이프 사이클에 많은 기능과 제품이 있습니다. 그 각각의 제품마다, 기능마다 많은 변경 사항이 있었지만 지금부터는 스튜디오, 도큐먼트 언더스탠딩, 오케스트레이터, 어시스턴트에 맞춰서 몇 가지 재미있는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체 저장소입니다. 스튜디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개체 저장소는 UI 요소를 프로젝트 간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나의 UI 객체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개체 저장소를 쓰시면 자동화 프로젝트 간에 우리가 보는 개체를 공유하실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API 라이브러리와 우리가 보통 자주 쓰는 공통 모듈에 대해서는 라이브러리화해서 사용하는데요. UI 요소도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지금 보시는 동영상은 UI 데모라는 대상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전체 엘리먼트를 캡처하는 동영상입니다. 기존에는 하나하나의 개체를 수집하였던 것에 반해 모든 엘리먼트 캡처 기능을 통해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 엘리먼트가 자동으로 수집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그 개체를 하나하나 저장할 때 2021.10에서 변경사항은 컴퓨터 비전 기술을 사용합니다. 본인의 어시스턴트가 클라우드에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냥 바로 개체 저장소의 모든 엘리먼트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온프라미스 환경인 경우는 로컬 컴퓨터 비전이나 또 API 키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야지만 모든 엘리먼트 캡처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엘리먼트 캡처를 사용하게 되면 보시는 동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스튜디오에서 바로 UI 자동화를 할 때 그 개체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좌측에서 보시는 게 2021.UiPath 스튜디오입니다. 거기서 우측에서 보는 대상 애플리케이션들을 자동화할 때 개체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기존에 수집된 UI 요소들을 재사용할 건지 아닐 건지를 선택함으로써 저장된 개체를 여러 프로젝트 간에 공유할 수 있는 기능들이 개체 저장소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각각의 개체는 대상 애플리케이션들이 수집된 개체는 대상 애플리케이션에 선택을 하면 어떤 개체들이 수집되었는지를 속성을 보실 수 있고요. 이런 개체는 라이브러리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개체 저장소를 활용할 때 라이브러리 기능을 쓸 수가 있습니다. UiPath 스튜디오 우측에 보면 개체 저장소라는 패널이 있습니다. 패널의 우측 상단에 보면 배포의 기능이 있고 이 배포의 기능은 우리가 공통 모듈을 라이브러리로 배포하듯이 UI 요소도 라이브러리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패키지 관리 기능을 통해서 바로 패키지를 설치하실 수가 있고 개체 저장소 입장에서 보면 해당되는 개체 요소를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일종의 프로젝트와 라이브러리를 시켜서 바로 업데이트를 하고 이럼으로써 재사용성이나 생산성 향상을 가져오는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스튜디오에서 스튜디오 엑셀 디자인 경험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튜디오 X를 한번 사용해 보신 개발자, 사용자라고 하면 스튜디오 X에서는 엑셀 기능이 엄청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엑셀을 다룰 때 별도의 러닝 커브 없이 엑셀을 다룰 수 있는 기능들이 스튜디오 X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스튜디오 X도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기능이 스튜디오 X에 특정 엑셀 파일을 오픈한다고 하면 그 안에 있는 시트 네임, 또 필드 네임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로딩하는 기능이 스튜디오 X에는 디자인 타임에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스튜디오에서도 동일한 기능 등을 가져올 수가 있고요. 이런 스튜디오 X의 어떤 UI 자동화 경험들을 그대로 인브레스 할 수 있도록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스튜디오 자체에 있는 클래식 UI 자동화 기능들을 필터의 호환성 표시 기능을 통해서 get visible text, send hotkey 등과 같이 그런 기능들을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동영상이 스튜디오를 통해서 기존의 for each 엑셀로 use 엑셀 파일, 스튜디오 X에서 사용하는 액티비티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엑셀을 선택할 때 시트 네임, 또 필드 네임들을 그대로 선택하여 좀 더 빠르게 개발자가 스튜디오를 통해서 엑셀을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기능들을 사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도큐먼트 언더스탠딩입니다. 기존의 도큐먼트 언더스탠딩을 통해서 그 문서를 뽑고자 할 때는 AI 센터를 통해서 DU 모델을 배포하고 배포된 모델에 또 문서를 통한 학습을 통해서 충분히 학습된 모델을 통해서 스튜디오와 연동해서 데이터를 추출하는 게 기본적인 라이프 사이클이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도큐먼트 언더스탠딩의 폼즈 AI를 사용하면 그 기존의 AI 센터의 DU 모델을 더 이상 배포하지 않아도 됩니다. 좌측에 있는 도큐먼트 언더스탠딩 모델이 있고요. 그 모델을 통해서 문서를 바로 업로드를 하면 데이터를 레이블링하고 확인할 수 있는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우측 상단에 프리딕트 기능을 통해서 내가 업로드한 문서들에 대한 형태를 바로 분석하고 분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튜디오와 연동해서 기존의 스튜디오의 DU 연동과 같이 ML 익스트랙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추출을 해서 바로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AI 센터, 도큐먼트 언더스탠딩에 대한 러닝 커브 없이 기존에 레디되어 있는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프리뷰 기능이고 오토메이션 클라우드에서만 지금 적용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앞서 설명드린 김영수 이사님 것처럼 오토메이션 스윗의 한 기능으로도 곧 출시될 예정에 있습니다. 오케스트레이터의 큰 변화는 이제 계정 관리입니다. 기존에 많은 개발자들이 로봇을 연결할 때 머신 개념을 아직도 많이 가지고 있으신데요. 지금의 오케스트레이터는 계정 관리를 할 때 사용자 계정, 로봇 계정으로 크게 두 가지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계정은 어텐디드 사용자, 또 시티즌 개발자, RPA 개발자, 오토메이션 개발자, 기존의 스튜디오를 사용하는 사람, 또 어텐디드가 사용하는 계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언어텐디드 로봇처럼 원격으로 트리거해서 로봇이 수행되는 경우에는 로봇 계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로봇 계정의 경우도 사용자 계정을 만들었던 것에 반해 2021.10에서부터는 로봇 계정을 만듦으로써 더 이상 사용자 계정을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보시는 데모 동영상은 2021.10의 오케스트레이터 화면입니다. 테넌트 컨텍스트에 들어가면 액세스 관리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사용자 관리 기능이었는데 2021.부터는 사용자 관리 기능들이 새로운 페이지로 가서 사용자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 탭인 로봇 계정 탭을 통해서 로봇 계정을 추가하실 수가 있고요. 로봇 계정을 이제 추가하는 동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UR 로봇이라는 계정을 주고 로봇에 그룹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언어텐디드만을 위한 로봇 계정이고요. 해당되는 계정을 다시 오케스트레이터 서비스에 할당하는 화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넌트 컨텍스트로 이동해서 액세스 관리에서 해당되는 추가한 로봇 계정들을 해당되는 오케스트레이터에 어사인하는 과정입니다. 로봇의 권한만을 가지고 계정을 추가할 수 있고 해당되는 계정을 통해서 이제 언어텐디드 로봇이 추가됩니다.
어시스턴트의 머신키와 또 머신키를 할당한 폴더에 모던 폴더에 이제 해당되는 그 로봇 계정을 어사인하게 되면 이제 로봇은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최종으로 만든 로봇 계정은 이제 폴더에 가서 해당되는 폴더에 마지막으로 어사인을 함으로써 할당함으로써 해당되는 로봇 계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되는 로봇 계정을 통해서 이제 언어텐디드 로봇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오케스트레이터 2021전부터는 언어텐디드 로봇에 대해서 로봇 계정을 사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오케스트레이터의 변경사항 중에 하나가 스튜디오 및 로봇 자동 업데이트 기능입니다. 오케스트레이터에 여러 개의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오케스트레이터는 다양한 버전의 스튜디오와 로봇이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로컬 머신에 연결되어 있는 스튜디오와 로봇 버전에 내가 사용자 및 머신별로 업데이트 정책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최신 패치, 최신 버전, 특정 버전을 이용해서 해당되는 로봇이나 스튜디오가 자동으로 업데이트로 설정할 수가 있고요. 인터넷이 연결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되는 바이너리가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도록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 온프라미스 환경에 있어서는 HTTP 서버 또는 네트워크 드라이버에서 해당되는 이미지가 포함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줘야 합니다. 보시는 오케스트레이터 이미지에서 보시듯이 2021.10부터 가능하고요. 이전 버전은 아직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및 로봇 자동 업데이트 기능은 앞으로 오케스트레이터로부터 로봇을 중앙으로 관리하고, 예를 들어 고객사에서 테넌트별로 다양한 로봇을 구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각각의 스튜디오나 로봇을 정책별로 버전을 관리하는 데 용이한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SM 입장에서는 본 기능을 통해서 로봇을 좀 더 빠르게 또 쉽게 업데이트하고 관리하는 측면에 용이성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어시스턴트입니다. 우리가 그 스튜디오를 깔거나 어텐디드를 깔면 다음과 같은 어시스턴트 UI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시스턴트에는 우리가 만든 프로세스, 자동화에 대한 프로젝트의 리스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어시스턴트는 위젯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오토메이션 스윗 아니면 저희가 제공하는 플랫폼의 다양한 기능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앱스라는 기능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앱스 위젯을 오토메이션 옵스를 통해서 정책을 내리게 되면 바로 앱스를 실행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오토메이션 스윗이나 또 오토메이션 클라우드에 로그인을 해서 앱스를 수행했던 것에 반해 바로 앱스를 수행할 수가 있고요. 또 태스크 캡처와도 바로 연동이 가능합니다. 2021.10부터는 어시스턴트에서 그런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마켓플레이스 위젯이 2021.10부터 지원되고 있습니다. 마켓플레이스 UiPath.com에 들어가면 저희가 이제 다양한 패키지, 또 다른 곳에서 만든 패키지, 또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어시스턴트의 Ready to Go 오토메이션이라는 것들은 기존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세스의 리스트가 마켓플레이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켓플레이스 위젯을 통해서 기존의 마켓플레이스에 배포된 프로세스를 바로 보실 수가 있고요. 또 마켓플레이스에 배포된 프로세스의 내용이 무엇이고 작성자가 누구인지, 또 업데이트된 내용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어시스턴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바로 설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저는 스플릿 PDF 파일이라고 해서 PDF 파일을 바로 그 2장 이상의 PDF 파일을 스플릿하는 프로세스를 바로 그 어시스턴트의 마켓플레이스 위젯을 통해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런을 실행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2장 이상을 가진 PDF를 선택하도록 데모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C드라이브 템프의 결과가 만들어질 거고요. 실행을 하게 되면 프로세스가 실행될 겁니다. 해당되는 프로세스는 회사 내에 있는 프로세스가 아니라 마켓플레이스에 있는 프로세스를 바로 실행하는 형태가 되고 결과가 성공적으로 끝났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신 실행 목록에 스플릿 PDF 파일이라는 프로세스가 수행됐음을 확인했고
각각의 2장 이상의 PDF가 스플릿된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시스턴트가 2021.10부터는 마켓플레이스 위젯을 통해서 레디투고 오토메이션의 프로세스를 바로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내가 만든 프로세스가 아니라 다른 친구, 또 글로벌하게 다른 엔지니어가 만들 수 있는 프로세스가 어떻게 수행되고 그런 것들을 제가 바로 재활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어시스턴트는 어텐디드 유저가 좀 더 빠르게 그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재밌는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시작 메뉴에서 자동화를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기능, 또 태스크 캡처, 오토메이션과의 통합 기능들이 2021.부터 지원되고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위젯을 통해서 사용자 경험을 최우선시하는 기능들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까지 UiPath 플랫폼의 그 스튜디오, 또 도큐먼트 언더스탠딩, 또 제가 뭐 말씀드렸죠? 도큐먼트 언더스탠딩, 어시스턴트 몇 가지 기능에 대해서 좀 그 변경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디스커버, 빌드, 매니지, 런, 인게이지 총 5개의 영역에 있어서 각각의 제품 기능에 대해서 많은 변경 사항이 있었습니다. 또 그 인테그레이션 서비스, 오토메이션 수익과 같은 새로운 기능도 포함되어 있지만 각각의 스튜디오와 같은 또 도큐먼트 언더스탠딩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설명을 드렸고요. 동영상을 통해서 그 해당되는 기능들이 어떻게 동작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랑 김전희 이사가 2021 10버전의 새로운 기능과 추가된 기능에 대해 설명을 좀 드렸고요. Q&A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로 올라온 Q&A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릴 텐데요. 제가 먼저 Q&A 리스트 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 중에 하나가 스튜디오를 깔면 레코딩 화면도 그렇고 클래식 액티비티를 인비지블한 상태에서 옵션을 추가해줘야 보이는데 기본 설정이 되어 있는 액티비티는 스튜디오 X의 액티비티로 되더라고요. 그럼 방향성이 앞으로 스튜디오에서도 기존 클래식 액티비티보다는 새로운 모던 액티비티 쪽으로 발전시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제대로 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스튜디오 X를 만든 거는 현업분들을 위해서 좀 쉽게 만들려고 만들었긴 했습니다. 그런데 써보니 저도 이제 경험이지만 엑셀 같은 경우는 스튜디오 X가 훨씬 더 편한 거죠. 또 그리고 UI 오토메이션 관련된 것도 현업분들을 위해서 실렉터를 어떻게 뭐 커스터마이징 하는 것들이 사실 불편하시니까 되게 쉽게 만들었는데 그게 저도 훨씬 더 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본 설정은 스튜디오에서 변경하실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아마 모던이 클래식이 아니라 모던 UI 오토메이션이 기본 설정으로 될 것이고요. 이렇게 지원 이사가 얘기한 것처럼 만약 기존에 클래식도 쓰고 싶어요라고 하시면은 액티비티 화면에서 선택할 수 있는 화면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호환성 보기를 선택하시면은 모던에서도 쓸 수 있는 클래식 액티비티를 같이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경험을 하신다면은 모던 액티비티 팩을 모던 UI 오토메이션 쓰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질문 보도록 할게요. 회사 내 다양한 업무에 적용할 경우 관리자 입장에서 RPA 관리는 복잡하지 않고 수월하게 관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아까 제가 가버넌스 설명을 잠깐 드리긴 했는데요. RPA 관리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관리될 영역이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얘기한 대로 특정 개발자 입장에 개발 표준을 지키게끔 만드는 게 관리자 입장이라면은 워크플로우 분석기 같은 걸 이용해서 변수 이름은 항상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워크플로우 파일의 이름은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라든지 아니면은 어플리케이션 실제 코어 비즈니스를 할 때는 폴드명은 이렇게 만드시고 액티비티 개수는 몇 개로 제한하고 우리 회사에서는 이미지 클릭 같은 액티비티는 쓰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걸 하신다면은 거버넌스가 앞에 말씀드렸던 오토메이션 옵스를 통해서 거버넌스를 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관련 기능은 이제 워크플로우 분석기를 쓰시면 됩니다. 회사마다 또 다르게 피드 관련된 것도 사실 말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 개발자들이 어디서 있는 피드에 있는 액티비티를 가져와 쓰고 있다면은 이거 써도 괜찮은지 사실은 회사 입장에서는 전혀 컨펌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똑같이 오토메이션 옵스에 있는 소스 관리를 통해서 원하는 피드만 설정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
회사에서 인정한 오케스트레이터, 그리고 만약 인터넷이 된다면은 UiPath가 제공하고 품질 인증한 오피셜 피드만 쓰고 나머지는 쓰지 마세요라든지 이런 형태도 관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UiPath SaaS 프로그램도 현재는 한글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제가 아까 데모를 보여드린 거는 SaaS 관련된 데모 중에서도 제가 한글을 못 바꾸고 미처 만들었긴 했는데 한글 지원됩니다. 그래서 cloud.uipath.com에서 보이시는 것도 전부 다 한글로 선택하셔 쓰실 수 있고요. 간혹 보시면 몇 개 메뉴는 한글로 번역되지 않은 것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SaaS 쪽에 있는 cloud.uipath.com의 오토메이션 클라우드도 한글이 다 지원됩니다.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별로 자주 사용하는 패턴이 상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용자 이용 패턴을 어느 정도 학습한 후에 자동화 루틴에 포함시키거나 추천하는 기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러 프로그램을 동시에 왔다 갔다 사용할 경우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마 이게 개발자 입장에서는 생산성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나오는 개발 툴들도 코드 몇 줄만 치면 나머지는 대충 알아서 혹시 이거 찾고 있어 라고 보여주는 기능이 있죠. UiPath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동작하냐면은 액티비티를 쓰실 때 상단에 보시면은 그 액티비티 선택했을 때 왼쪽에서 액티비티 팩에서 가져오지 마시고요. 상단에 키워드를 넣어서 검색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는 추천되는 지금 상황에 딱 맞는 액티비티 리스트를 먼저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선택적으로 온, 오프 하실 수도 있고요. 온 하셨다면은 예를 들어 UI 오토메이션 할 때 유저 어플리케이션을 하셨다면은 그 다음에는 일반적으로 클릭 혹은 타입 인투가 보여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만들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기능들은 스튜디오 안에 포함되어 있는 기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프로그램을 왔다 갔다 하는 경우라면은 논리적으로 사람이 혹은 업무 프로세스가 원래 그렇게 돼 있다면은 관계없이 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특정 어플리케이션에 연결돼서 일을 하고 그 다음번에 다음 어플리케이션을 다시 또 유저 어플리케이션 액티비티를 쓰셔서 사용하셔도 괜찮고요. 두 개가 병행으로 수행될 수 있어야 돼요 라고 하신다면은 UiPath 액티비티 중에 패러럴이라고 하는 액티비티가 있습니다. 이 액티비티를 이용해서 하나는 엑셀 어플리케이션에서 패러럴로 정리하고 서로 상관이 없는 일들을 할 경우에 또 하나는 엑셀이 아닌 다른 브라우저 어플리케이션 열고 거기서 어떤 일을 패러럴로 수행할 수 있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구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눅스와 맥에서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럼 사파리나 오픈소스 브라우저인 파이어폭스도 지원한다는 말씀이신지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진 않았는데 리눅스와 맥 지원이 2021.10 버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non UI 관련된 기능만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윈도우즈는 윈도우즈를 만든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로 한 개잖아요. 근데 리눅스는 사실 배포판이 되게 많긴 합니다. 물론 맥은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UI 관련된 부분은 2022.4 버전부터 UI 관련된 기능이 추가가 될 거고요. 현재는 non-UI, 백그라운드 형태로 돌 수 있고 API 형태로 할 수 있고 사용자 인터랙션, UI와 인터랙션 되지 않는 액티비티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른 질문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정책을 적용한 로봇을 무력화, 실행되지 않도록 시켜버릴 수 있나요? 정책에서 제가 알기로는 정책에서는 실행하지 못하게 만든 정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액티비티 정책 중에는 워커플로우, 런타임 워커플로우 중에는 실행되지 말아야 될 액티비티를 명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 이 로봇이 수행되고 있는 액티비티가 포함되어 있다면은 그 액티비티는 수행되지 않고 실제 일은 실행되지 않을 겁니다. 의도는 로봇을 무력화시키려고 한 건 아니고요. 우리 회사에서 쓰지 말아야 될 기능들이 있어.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게 이미지 클릭 같은 경우라면은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가능한 이미지 클릭을 쓰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겠어 라고 해서 만들어 둔 게 그런 기능들입니다. 혹은 이 액티비티, 특정 웹사이트는 진입하지 못하게 해. 그러면은 이거 원래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되는데 로봇이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할 거야 라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런 것도 가능하거든요. 만약 그렇게 만들어진 기능이 있다면은 그
그 기능을 이용해서 무력화시킬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동작하지 않게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회사의 정책, 컴플라이언스에 맞게 동작하도록 디자인된 게 오토메이션 옵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보도록 할게요. UiPath는 .NET 프레임워크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 .NET 함수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UiPath가 아마 2020년부터 스튜디오 프로에 대해서 C#을 제공을 했었고요. 2021.10 버전부터는 스튜디오에 대해 가지고 C# 언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두 가지 할 수 있거든요. VB로 쓰실 건지 C#을 쓰실 건지. 그래서 만약 C#을 쓰신다면은 C# 언어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보크 코드라고 해서 C#으로 코드를 만드시고 호출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액티비티를 쓸 때마다 어떤 변수를 가져다가 가공할 수 있는데 그때 VB가 아닌 C#으로 쉽게 가공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른 질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UiPath 사용 관련 하드웨어 리소스가 어느 정도 필요한가요? 적용 케이스에 따라 차이는 많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 정도 업무를 수행하는 양이면은 이 정도 하드웨어 리소스가 필요합니다 라고 답변이 될까요? 답변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요. 저희들 가이드에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로봇을 250개 미만으로 사용하는 경우, 250개 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다음 그 중에는 500개, 1000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250대 미만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은 오케스트레이터, 데이터베이스, 로봇의 사양을 웹사이트에 보면 정의되어 있긴 합니다. 그 기준이 최소 사양과 권고 사양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저희들이 말씀드릴 때는 최소 사양보다는 권고 사양을 말씀드리긴 합니다. 느리다는 얘기가 많아가지고 최소는 사실 수행할 수 있는 미니멈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 레커멘드하는 권고 사양에 맞춰 쓰시면 되고 웹사이트에 보시면 그런 관련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 다만 업무 유형별로 어떤 업무를 할 경우에 어떤 하드웨어 리소스가 필요한가요? 란 정의는 안 되어 있고요. 로봇이 몇 개 정도, 그 로봇도 UR 몇 개, unattended 몇 개, attended 몇 개일 때 따라가지고 좀 달라지긴 합니다. 그런 형태로 만들어진 스펙에 대한 리퀘어먼트와 권고 사항이 있어서 웹사이트를 참조하시면 필요한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API로 연동해서 백그라운드로 동작하는 RPA는 최대 몇 개까지 처리되는지 궁금하고요. 먼저 UiPath에는 논리적으로 백그라운드와 포그라운드 작업이 있습니다. 백그라운드는 사용자 인터랙션이 없는 형태고요. 예를 들어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API로만 동작한다면 백그라운드로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백그라운드 구현하시면은 사실은 논리적으로 수행되는 프로세스의 개수의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프로세스를 여러 개 수행하면 수행할 만큼 그만큼 리소스를 먹게 될 거잖아요. 하드웨어에. 그래서 리소스가 허용되면은 여러 개의 백그라운드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포그라운드는 무조건 한 번에 최대 한 개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를 10개를 수행시키시고 포그라운드 한 개 조합이 가능합니다. 백그라운드 한 개에 포그라운드 한 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는 여러 개, 포그라운드는 많아야 한 개, 이런 형태로 조합해서 실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밑에 질문까지 읽어볼게요. 한 개의 PC에서 24시간 여러 작업을 하더라도 PC의 최소 사양이 어떻게 되는지요? 지금 사용 중인 제품은 자꾸 딜레이가 생겨서 이건 읽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리소스는 프로세스가 수행될 때마다 필요한 리소스는 가져갈 겁니다. 그래서 리소스가 충분하다면 여러 개가 수행될 수 있고요. 업무에 따라서는 사실은 좀 차이가 납니다. 저희들이 고객사 피드백을 많이 들어보면은 엑셀 같은 경우를 쓸 때 엑셀 라인 수가 엄청 많으면 뭐 10만 라인 이렇게 넘어가면은 사실은 사람이 돌려도 느릴 경우가 있잖아요. 로봇이 돌려도 동일하게 느리긴 합니다. 그래서 업무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앞에 말씀드렸던 최소 250개 미만의 업무를 돌리는 환경에서의 일반적인 로봇 최소 사양은 docs.uipath.com에 가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업체에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제품의 패치나 업그레이드 등 유지보수 필요시 국내 기업보다 검토 보완하는데 실이 상당히 소요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UiPath 솔루션은 어떠한지 문의드립니다. 이 부분은 사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 벤더 입장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품을 개발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QA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까를 보시면은 사실 새로운 패치가 나올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 패치에 테스팅을 하고 기존의 호환성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릴리즈를 합니까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고객사마다 특정 이슈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경우라면은 국내 업체가 조금 더 빠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특정 문제를 빨리 식별하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는 것은 사실은 회사의 역량과도 관련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내 회사이기 때문에 빠른 거나 해외 회사이기 때문에 느린 건 아닌 것 같고요. 얼마나 많은 인력이 실제 그 일을 중요하게 보고 있냐에 따라 가지고 속도는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UiPath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번 4월, 10월에 기본적인 릴리즈가 있고요. 그 릴리즈 이후에는 기본적인 패치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패치 나오는 주기를 살펴보면은 한 달에 한 번 혹은 두 달에 한 번 정도 패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패치가 나오고 나면은 사실 업데이트 하시는 거는 앞에 말씀드렸던 자동 업데이트를 쓰시면은 훨씬 더 수월하게 업데이트 하실 거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새로운 버전을 다운로드 받고 보통 일반적으로 더블 클릭만 하시면은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오토메이션 스윗을 쓰시는 경우라면은 훨씬 더 쉽고 편하게 업데이트 하실 겁니다. 관리 콘솔에 들어가서 특정 버전만 받아서 업데이트 하겠다고 하시면은 자동으로 다운받을 텐데요. 이것도 이제 설치 옵션에 따라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오토메이션 스윗도 인터넷이 안 되는 망분리된 환경이라면은 어떻게든 바이너리를 회사 내부로 반입을 해야 될 거고요. 인터넷이 되는 환경이라면은 바로 인터넷을 통해서 최신 패치 버전을 다운받아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장단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UiPath에는 레코딩 기능이 있던데 베이직 레코딩, 데스크탑 레코딩, 웹 레코딩, 시트릭스 레코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가능한지요? 레코딩은 기본적으로는 예전 버전에 이렇게 아마 나눠져 있었던 것 같은데요. 베이직 레코딩은 UiPath가 쓰고 있는 실렉터 중에 풀 실렉트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레코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실렉터는 논리적으로 특정 어플리케이션의 특정 버튼, UI 엘리먼트를 선택할 때 윈도우에서 보면은 프로세스부터 모든 걸 다 찾아가서 실렉터를 만드는 경우가 있고요. 특정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만들어진 버튼 두 개를 선택할 때는 어플리케이션까지는 이미 실렉터가 만들어져 있고 그 밑에 자식들만 만들어진 실렉터를 식별할 수 있는데 그 기능이 저희들은 풀 실렉터 혹은 렐러티브 실렉터라고 부르긴 합니다. 그래서 베이직 레코딩은 풀 실렉터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고 간단한 어플리케이션 하실 때는 괜찮습니다. 근데 만약 좀 복잡한 형태의 어플리케이션 한다면은 권고 드리는 거는 데스크탑 레코딩을 통하시는 게 좀 낫고요. 웹 레코딩은 데스크탑과 다르게 웹 브라우저를 쓸 경우 레코딩하는 형태이긴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앞에 질문 드린 것처럼 모든 오토메이션, 그러니까 최신 UI 오토메이션을 쓰시면은 데스크탑과 웹 브라우저 구분이 사라져 있습니다. 어태치하는 정보에 따라서 자동으로 웹 브라우저인지 그냥 일반 어플리케이션을 판단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큰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트릭스 레코딩은 좀 차이가 있는 게 시트릭스는 논리적으로 보면은 가상화 VDI 솔루션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PC와 실제 동작하는 PC는 조그만 또 VDI 하나 열리는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동작하는 것들을 레코딩 할 때는 또 다른 기술이 하나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동화 중에 리모트 UI를 실렉션할 수 있는 원격 객체를 실렉션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거는 시트릭스 혹은 VMware 혹은 RDP 형태로 내가 새로운 터미널을 열고 다른 윈도우를 로그인한 뒤에 그 안에서 자동화할 때 리모트 런타임이라고 하는 기능을 해당 인사이드 VM에 설치해 놓으시면은 밖에 데스크탑에 설치해 있는 UI 오토메이션 로봇들이 자동으로 그 기능을 통해서 객체를 식별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기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시트릭스 레코딩을 별도로 분리를 해놨던 거였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코드로 RPA 구성 시 개발의 한계나 자동화 툴에서 지원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거는 로코드 기반으로 만들어진 RPA는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은 RPA 말고 앱스라고 하는 로코드 저작 툴이 있습니다. 앱스는 기본적으로 만들어지는 어플리케이션은 웹 어플리케이션으로 보시면 됩니다.
웹브라우저에서 수행이 되고요. 또 하나는 모바일에서 수행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로코드라고 해서 실제 개발자 경험이 없더라도 우리가 비지오나 파워포인트로 그 슬라이드 만드는 것처럼 쉽게 만들 수 있는 툴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아주 섬세한 형태라든지 아주 복잡한 걸 만들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예를 들어 제공해주는 그 컨트롤들이 클릭 혹은 뭐 에디트 박스, 체크 박스, 콤보 박스 이런 것들은 되지만 좀 더 복잡한 형태는 제공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걸 일일이 만들기 힘들어지니까 사실은 제공하는 입장에 봤을 때는 아주 세련되고 아주 복잡한 형태를 만들지 못하실 거고요. 누구나 쉽게 쓸 수 있고 간단한 형태의 비즈니스 워크플로우를 만드시거나 화면을 만드시는 데는 큰 어려움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거라 보여집니다. 이제 두 가지만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RPA의 사용자 만족도와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업무 결과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고도화를 AI나 ML로 UiPath 지원 방안은 어떻게 되는지요? 아마도 RPA를 도입하신 지 1년쯤 지나셨다면은 야, 우리도 AI 관련된 거 뭘 해야 되지 않아? 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실 거고요. 야, 다른 데서는 AI도 한다던데 라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되실 겁니다. UiPath에서는 AI 관련된 기능으로는 AI 센터라고 하는 인프라를 관리할 수 있는 환경 제품이 하나 있고요. 이 제품을 통해서 직접 만든 모델 혹은 오픈소스로 만들어진 모델을 로봇이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올려놓은 모델 중에 하나는 앞에 김정희사가 설명드렸던 도큐먼트 언더스탠딩이라고 하는 모델이고요. 문서로부터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 샘플 문서를 학습시키면은 학습된 결과로부터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할 수도 있고요. 문서의 종류가 예를 들어 영수증인지 아니면 인보이스 문서인지 아니면 PO 문서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클래시피케이션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기능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고 UiPath도 AI 관련된 인티그레이션을 되게 많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을 미리 만들어진 커스텀 모델들도 많이 올리고 있고요. UiPath에서 직접 만든 건 아니지만 오픈소스의 모델을 가지고 와서 UiPath AI 센터에 올릴 수 있게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면은 AI 관련된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 마지막 질문이네요. UiPath 솔루션은 운영 OS에 무관하게 적용할 수 있나요? UiPath 제품 중에는 아까 관리 툴이라고 해서 오케스트레이터라든지 테스트 매니저, 인사이트처럼 관리 툴이 있는데 이 관리 툴은 논리적으로 서버에 설치되는 툴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치할 때는 예전에 개별로 설치되는 제품들은 윈도우즈 환경을 필요로 했고요. 지금 이제 오토메이션 스위치라고 해서 컨테이너 형태로 설치되는 어플리케이션은 논리적으로 OS는 리눅스 OS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좀 달라지긴 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현재는 로봇을 수행할 때는 리눅스 혹은 맥 OS에서 바로 로봇을 실행할 수 있긴 하지만 저작할 때, 스튜디오를 사용할 때는 현재는 윈도우즈를 필요로 합니다. UiPath는 아마 내년 4월쯤 됐을 때 웹 기반으로 아무 곳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스튜디오, 웹 스튜디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 스튜디오가 나오고 나면은 어쩌면은 스튜디오도 아무 곳, OS에 관계없이 브라우저만 있으면 가능하게 될 것이고요. 나머지 만들어진 프로세스들은 멀티 OS 플랫폼을 제공하기 때문에 리눅스, 맥, 윈도우즈 어느 곳에서나 동일하게 만들어진 프로세스를 구동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Q&A 관련된 Q&A에 대한 답변까지 드렸고요. 저랑 김정희사가 준비한 UiPath 2021 10 LTS 버전 업데이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